윤석열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네. 지난주 참석해서 돌아와서 하루 있다가 다시 또 영국으로 출발해서 영국 국빈 방문 중입니다. 네. 외교에게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중 정상회담은 불발이 됐어요. 네. 뭐 일정이 맞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니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도 시진핑 만났고 기시다 총리도 시진핑 만났는데 왜 우리는 못 만났냐? 네. 우리는 67초 만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요. 아쉽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그러면은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네.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변화한 것, 그리고 일본이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이 방송에서 말하는 용어로 좀 적절치 않지만은 네. 뭐 하여튼지간에 뭔가 좀 하여튼 잽싸다, 어. 빠르다,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일본은 또 중국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완전히 그 탈중국에 네. 최선봉이 세졌던 거였죠. 우리는 예, 최선봉에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10여 년간 계속 중국하고 이제 봉쇄 정책, 대중 간경 정책을 쭉 펼쳐왔습니다.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이제 대중 간경 정책을 펼치고 그 트럼프 때 이제 절정에 이르렀고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의 대중 간경 정책을 이어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세계 전략은 옛날에는 유럽과 중동이 중요했는데 서서히 아시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오바마 때부터 시작했는데 이거를 이제 뭐 피벗 투 아시아 또는 뭐 리밸런싱이라고 그럽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아시아 중시 정책, 그 본질적으로는 대중국 강경 정책인데 네. 이거를 이제 인태 전략이라고 이름을 또 붙입니다. 인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압박과 봉쇄.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이 이것도 지난 시간에 잠깐 말했던 것도 같은데 이제 그동안의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오바마 이전까지 클린턴 행정부까지 대북 중국 정책이 뭐냐면은 중국을 이 거대한 국제 경제 질서에 틀 속에서 끌어들여 가지고 네. 중국이 이 시장 경제에 참여하고 국제 무역에 참여해 가지고 중국이 미국의 어떤 리더십에 순하게 따르는 네. 순한 양을 만들겠다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그렇게 순한 양이 안 되고 안 됐어요. 예, 자기들이 막 이제 미국하고 맞먹는 경제 성장을 하겠다고 막 하니까 G2라고 꼽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얘네들 좀 길을 좀 죽여놔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오바마 때부터 트럼프와 바이든 정부 때까지 계속 중국에 대한 압박 정책을 펼쳤던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압박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미국이 아이고 이거 오히려 이제 제코가 석자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으로부터 사실은 값싼 물건들이 미국 시장에 많이 들어와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네.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지금 계속 인플레가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아니면 물가 잡을 수 없다 이런 판단한 거죠. 그렇죠. 내년 대선이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은 중국하고 관계 개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번에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디커플링, 그러니까 탈중국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히로시마 G7부터 시작해가지고 디리스킹,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위험 분산 정책으로 이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꿨기 때문에 이번에 시진핑하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시진핑과 바이든의 정상회담은 구돈존이 같은 구동존이 그러니까 같은 것은 구하고 다른 것은 남겨놓는다는 겁니다. 이제 서로 대립하는 세력들 사이에서 화해하고 협력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중국의 고사성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만나가지고 같은 것들은 구하고 서로 다른 것들은 남겨놓는가. 다른 것들이란 게 뭐 예를 들어서 대만 문제라든가 또는 뭐 반도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남겨놓고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군사 직동 전환이라든가 무슨 뭐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서로 간에 원료 관련해서 그런 것들 서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돈 종이로 해가지고 이제 미국 중 관계는 큰 그 곡선을 그리면서 커다란 곡선을 그리면서 이제 서서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중 관계는 새로운 관계로 지금 큰 곡선을 그리면서 바뀌고 있고요. 바뀌고 있다. 예, 일본은요? 일본은 그 동안에 그
트럼프 정부와 그다음에 이 바이든 정부 때 이제 탈중국을 디커플링, 그러니까 탈중국을 미국이 막 이야기했을 때 네. 일본은 이제 겉으로는 탈중국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물밑으로 네. 이제 중국하고 대화를 또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일본의 공식적인 대중국 정책은 차이나 플러스 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하고 무슨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중국하고는 그냥 현상 유지를 하면서 일본의 어떤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데서 찾는다. 그래서 차이나 플러스 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은 미국하고 관계도 유지하고 네. 뭐 중국하고 뭐 새로 어떤 무역을 뭐 더 확대시키거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서 중국하고 미국과 관계도 적정선에 유지를 하면서 또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나가고 그러니까 중국과 관계가 일본 악화되지 않는 겁니다. 유지하고 있다. 현상 유지하고 있다. 그렇죠. 최소한. 예. 근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이제 막 제일 앞장서 가지고 선봉에 있었어요. 예, 탈중국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무역의 25%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네. 그리고 1990년 한중 수교 이후에 지난 어떤 30년 넘게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얼만큼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무역해가지고 네. 적자나는 거 중국한테 물건 팔아가지고 이익 챙겨가지고 그걸 메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갑자기 탈중국 하다 보니까 이거는 중국이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대화하면서도 우리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중국이 계속 그러면은 우리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진 상태로 있는 것이다. 그렇죠. 아니면은 굳이 우리랑 외교적으로 대화할 필요가 없다. 정상회담 할 필요가 지금 없다라는 예. 판단했을 수도 있고. 아니 당연히 그러겠죠. 왜냐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미국하고 대화하고 있고 네. 그리고 중국이 일본하고도 대화하고 있는데 굳이 한국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이 제발 좀 대화 좀 하자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면은 굳이 여기서도 굳이 여기서 하지 않고 몸값 한국을 높인다. 그렇죠. 몸값 높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지금 벌써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송에서 다루고 있듯이 네. 아니 뭔가 세계가 달라지고 있다. 미중도 대화하고 일본하고 중국도 대화한다. 왜 한국만 대화하지 못하느냐? 우리 무역의 제1 무역 상대국인데 상당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일 네. 이 가치 외교 네. 같이 연대를 하면서 네. 한중일 공급망, 뭐 글로벌 공급망 얘기하면서 네. 같이 쭉 가고 있는데 어느새 봤더니 미국과 일본은 중국하고 대화하고 있고 아니 이게 오래된 것도 아니잖아요. 네. 바로 얼마 전에 한미일이 만났어요. 이번에도 만났어요. 에이펙에서 만나서 네. 굳건함을 강조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계속 내세웠는데 중국하고 대화는 미국하고 일본도 했단 말이죠.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요. 우리는 한미일이 같이 가고 있다고 손 꼭 네. 잡고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중국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대화하고 있고 그러니까 바로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국제 질서의 기본은 뭐냐면은 자기의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도 다 자기 국가 이익을 중심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교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적과 안야는 가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나하고 이익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손을 잡을 것인가 하는 게 외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균형 외교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균형 외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하고 다 외교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 나라하고 만날 때 그 나라하고 관계에서 이익이 되는 걸 취합니다. 미국하고 관계에서 이익이 되는 것 우리가 취해야 되고 일본하고 관계에서 이익이 되는 걸 취하고 중국하고 관계에서 이익이 되는 걸 취하고 동남아시아하고 관계에서 이익이 되는 걸 취하고 다 우리 이익되는 거 취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외교입니다. 균형 외교이고요. 우리가 네. 그런 것들을 또 요즘에서는 이제 국제 정치하는 학자들은 전략적 자율성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익을 되는 것들을 취해 나가는 자율적 능력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외교에 있어서의 중요한 전략적 자율성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 정부까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뭐 박근혜 정부도 사실은 그거 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저기 천안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올라갔잖아요. 네. 저는 그거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가 결정적으로 문제된 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이제 성리에 딱 올라가니까 일본에서 한국이
중국으로 기울었다. 근데 중국 정사론이라고 합니다. 네. 그 일본이 또 그런 걸 잘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막 교묘하게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쫙 퍼뜨립니다. 아, 한국이 중국으로 가버렸다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 여론에서 미국의 죄화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의심의 눈을 보이는 거예요. 너 정말 중국한테 붙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게 아니다. 자기 알리바이 맞추려고 나 중국하고 가까워진 거 아니야. 중국 경사 아니야 하고 또 꼬리를 샥 내려버리는 겁니다. 네. 거기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시도를 했던 건 좋았지만은 그런 또 심지가 약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네. 윤석열 정부는 그냥 미국이 탈중국다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앞장서 가지고 탈중국 네. 이야기하다가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체제에 놓여 있습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닭 좋던 멍멍이 지붕 쳐다보는 시기다. 그런 속담이 나올 정도다. 네, 그런 속담이 나올 정도죠. 저는 이 시간에 네. 그렇죠. 제가 여기에 이제 우리 박종호의 예. 오마이 핫스팟. 핫스팟에 제가 초반에 출연할 때 음.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버스 타고 다 같이 음. 버스 타고 간다. 우리만 못한다. 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이 네. 버스 타고 가버렸고 우리는 우리는 이제 뒤에 뒤에 넘어가지고 남았어요. 열심히 이제 지금 야 우리도 태워줘 네네. 막 지금 이렇게 태워달라. 있는 겁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지금 67초 만났다고 하는데 네. 시진핑 주석하고 음. 만나려고 그러면 미리 뭐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도 필요했는데 네. 계속해서 확답은 안 했으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그래서 만나기 어려웠다라는 우리가 예상도 해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외교 이래서는 안 된다. 어떻게 자, 해야 돼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중국이 몇 달 전에 네. 우리에 대해서 단체공 비자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한령 이후에 제한을 하고 또 코로나가 있었고 예. 그래서 그때 우리 정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당당하고 원칙 있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니까 중국이 꼬리 내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제 외교가 네. 잘했다, 잘됐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네, 그게 아니라는 게 음. 바로 이제 지금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입증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 외교는 딱 우리가 지켜야 될 불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외교를 하면 안 됩니다. 가치 외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외교에서 적과 아를 구분해서 이런 짓 하지 말고요.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나라들하고든지 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박종호의 핫스팟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 피벗 외교다 그랬습니다. 피벗 외교 예. 맞아요. 초반에 그래서 말씀 많이 그렇죠.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 이익에 예. 국가 한 이익에. 발을 굳건히 내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발은 음. 자유롭게 이동하자는 거예요. 두 발을 딱 고정시키고 있으면은 네. 밀면 넘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한 발은 딱 고정시키고 한 발은 자유롭게 우리 전후 국익에 좌우에 고정시키고. 미국에도 가고 음.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아하. 아세안도 가고 이렇게 자유롭게 한 발은 왔다 갔다 하고 한 발은 국익에 고정시키는 네. 이런 피벗 외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본인들 말대로 가치 외교, 가치 외교. 전략적 명확성, 너는 적이고 너는 우리 편이다. 이렇게 이거는 국제사회에서는 예. 통하지 않는 이야기고 옛날에 냉전 시대 때 동서 진영이 갈라져 가지고 싸울 때나 그러니까요. 가능했던 그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뭔가 러시아와 뭐 중국 포함한 이른바 뭐 북중러 얘기도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그 진영과 지금 우리 한미일 진영, 서방 진영 이게 뭔가 대립이 돼 있어서 신냉전 구도라는 말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우리는 신냉전 구도로 가니까 가치 외교가 더 중요하다. 한미일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설파를 해왔다는 것인데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상황이 다른 것 같고 음. 참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또 미국이나 일본도 러시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특수한 상황이 지금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모든 그 국가와의 외교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가치 외교보다는 좀 더 피벗 외교, 그러니까 우리의 국익을 생각하는 외교로 확실히 또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략이 있어야 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에 대해서는 네, 국제사회가 명백하게 이에 대해서 그럼요. 규탄하고 있습니다. 규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 빨리 마무리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도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러시아는
과거부터 육자회담의 장가국이었고 지금도 또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명백하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규탄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의 국익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영역을 또 우리가 찾아서 거기에서는 또 그게 어떤 물밑에서 움직이는 것이든 또 그 물밑에서 움직이는 작업이 많이 쌓여지면 그게 또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하는 것 이런 게 바로 외교에 그게 있어서의 외교다. 전략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가치 외교 딱 정해놓고 우리 편하고 외교할 거야 이렇게만 하는 건 안 된다. 네.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드러내서 안 된다. 그게 진짜 외교고 그게 네.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